안녕하세요. 제타바이트 부산센터 실장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타바이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데이터 센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나는 돈을 까먹지 않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가치 체크하기, 그리고 정보의 가치, 타이밍의 가치, 그리고 마무리로 요약하면서 오늘 강연을 아마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크게 얘기를 먼저 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큰 흐름을 같이 보시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가치 체크하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치 체크하기, 정보의 가치랑 타이밍의 가치 이렇게 적혀 있는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딘가 투자를 할 때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정보의 가치가 있으면서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면 저희는 투자를 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모두가 같이 있을 때만이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보를 듣더라도 이게 정보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는 우리가 확실히 알았는데 돌다리 두들기고 이게 안전한 건지 안정성 확인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그리고 타이밍은 잡았는데 정보가 잘못되어서 손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비트코인, 아마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저도 2015년도에 아는 동생이 비트코인 형님 이거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는데 형님 이거 10개만 사두십시오, 이거 진짜 돈 됩니다, 이런 얘기 꼭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거 한 개 얼마인데 10개를 사달라고 하는 거냐, 이거 하나에 180만 원입니다. 그 당시 그럼 완전 금액이 진짜 조그만할 때였어요, 완전히.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천만 원, 요 최근에는 8천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저는, 야 18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식이 180만 원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10개 사지 이거를 왜 10개 사냐, 알지도 못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다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 삼성전자는 400만 원이 채 안 된 상태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분할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 뭐 테슬라 이것도 16년도인가 17년도에 저 아는 의사 동생이, 형님 국내 주식 말고도 테슬라라고 해서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투자를 해보셔야 됩니다, 얘기 들었었거든요. 이것도 안 됐습니다. 이거 어찌 됐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보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높은 가치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가치 있는 정보를 들었음에도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를 제가 들었던 정보를 제가 알던 시점에 넣었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었을지 가늠도 가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리고 돌다리를 두들기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뭐 어쩌다 보면은 돌다리를 두들기다가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나요? 주식 및 코인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 얘기할 때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저점에 들어가서 최고점에서 판다, 수익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거는 아마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때 살걸, 그때 팔걸,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여자 두 분입니다. 항상 그렇게 후회하면서 다시 또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봅니다. 자, 먼저 하이먼 미스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하이먼 미스키는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투자한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이 올라가고 어떤 식으로 가치가 다시 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그래프인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금액이 이제 저조할 때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먼저 여기서 투자를 이미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현금화되고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 투자가 점점 많아지고 안정적이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걸 보면서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쭉 올라갔다가 요쯤에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과도기를 지나게 되면 금액이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다 요쪽 시점에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 돌다리를 두들긴다는 게 안정적인지 다른 사람들도 수익을 받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쯤에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수익을 많이 보고 싶어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인증이 되고 검증이 되고 이게 수익이 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은 사실상 여기 언저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 앞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만큼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초반에 들어간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정도의 수익을 받지만 다 알고 나서 확인되고 안정적 확인과 확인되고 수익이 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만큼의 손해를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정보를 확인을 했으면 타이밍을 한 박자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른 투자를 해라.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토큰 이코노미의 S커브라고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 가치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초반에는 이 정도 시간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같은 시간대에 올라가는 게 아주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할머민스키와 마찬가지로 초반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많이 본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뒤에 안정성 다 확인되고 모두가 나도 너도 다 투자를 하는 요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똑같은 돈을 들여도 수익을 요만큼밖에 못 가져간다. 별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알 때마다 나는 이 사업이 성장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정보를 듣고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저번에 봤던 사업 또는 투자 종목들이 투자 이거 가치가 올라가서 지금 엄청나게 좋다. 확인이 되었다. 그때 되면 이제 다들 여기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밖에 수익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제 강연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목이 있지. 옛날에 이렇게 내가 한번 봐놨던 게 이만큼 올랐더라. 근데 투자하셨습니까? 투자를 이 시점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요렇게 빨리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늦게 들어가서 요거를 계속 붙들고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내 안목이 맞았으니까. 나 이렇게 저점일 때부터 난 이 사업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거 오른 거 나는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이고 내가 예견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들어가는 시점은 모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 수익 못 봅니다. 그럼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그마한 수익 이거 보는 거 보면서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뀌는 시대에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이 시대에 하나만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투자 방법입니다. 이 지금 강연 보시는 분들 제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요 제타바이트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 설명해주면 뭐합니까? 요거 다 확인되고 나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결국은 계속 이것만 붙들고 있게 되고 수익은 못 챙겨가실 텐데 정보를 새로 딱 들으셨으면 타이밍 좋게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 원래 잡고 있던 거 수익이 안 나는 거는 과감히 다른 데로 이제 투자를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대해서 과감성을 조금 더 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공통점, 초기 투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투자를 늦게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늦게 들어가는 걸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이밍은 잡았으나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기업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이런 업체들 중에서 600만 원씩 계좌 3개 만들어 놓으시면 몇 개월 뒤에 2배로 부풀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물론 초반에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입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지금 운영진 다 구속되고 회사 유령회사 되고 내가 투자한 돈 다 날라갔죠? 그러면 이 사기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데 블록체인 사업에 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그런 채굴 업체들 가장 유명한 데가 미국이 가장 많이 하고 두 번째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이거 채굴 많이 하던데 나 여기에 돈 투자하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카자흐스탄 지금 내전이 일어나니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전쟁통에, 싸움통에 이렇게 건물이나 내 컴퓨터 모아놓고 채굴하던 게 다 날아갔다. 그럼 말짱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으로 인한 위험성, 아 이거 투자 자체는 잘했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파악이 안 됐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자, 요 타이밍에서 제타바이트라는 회사는 정보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대체 뭐 하는 사업이냐, 여기는 특징이 뭐냐, 소재지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바이트 어떤 사업일까요? 아까 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미래의 부동산, 이제 계속 21세기 정보화의 시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부동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요런 아마 데이터 센터 사업이라는 말 약간 생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GS에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컴퓨터들 쭉 연결해가지고, 옛날에는 회사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산실 또는 이제 따로 이렇게 컴퓨터를 따로 모아서 정보를 모아놓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회사에서 그런 거를 만들지 않고 GS나 큰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여를 해주는 형태로 해서 부동산처럼 임대업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GS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 캐나다 등등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럼 이 흐름을 어디서 체크를 하느냐? 저희 제타바이트에서 이제 데이터 산업을 추진을 다시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제 믿을만하고 큰 회사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수익은 뭐 어떻게 나는데요? 데이터 센터 사업은 저희는 이제 뭐 정보를 저희가 이제 맡아주고 있다거나 임대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기존적으로 있는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 파워를 렌탈을 해서 그걸로 블록체인 마이닝, 채굴을 할당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해시 값들을 임대료처럼 이제 3년간 매달 꾸준히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 현금이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근데 받으면 의문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거 그냥 채굴 사업 아닌가요? 다 하던데 그런 사업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타바이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듣다 보면 그거 채굴 산업 아니냐? 저희 제타바이트는 사실 일반적인 채굴 산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채굴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그리고 세 번째로 파일코인,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컴퓨터 한 대에 채굴기 한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컴퓨터의 연산을 수식을 풀어내면서 채굴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일코인이 100원이었던 게 1원으로 떨어졌다 채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채굴하는데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이 컴퓨터 하나가 계속 연산을 이제 풀어나가다 보면 점점 코인을 채굴하다 보면 연산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는 채굴하는 이 코인들의 개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멀티형을 쓰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에서는 이더리움 전반, 그리고 CPU에서 모네로, 스토리지에서 이제 파일코인과 치아코인을 이렇게 각각 연산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연산을 해가지고 채굴을 하는 중인데, 혹여 이게 뭐 이더리움이 망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코인들로 대체를 연산을 바꿔서 대체해서 또 채굴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멀티형의 장점,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뿐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수익을 받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코인 중에 2위입니다. 2위. 그러면 이게 일단은 사실 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사실은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0만 원 정도 한다고 치고 이게 엄청 많이 떨어져서 4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10분의 1 가격으로. 근데 나는 한 달에 받아야 되는 게 400만 원어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이더리움을 한 개씩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더리움이 갑자기 40만 원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내가 받아야 되는 거는 400만 원어치를 받아야 되니까 이더리움을 10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오히려 하락장이 와서 금액이 떨어졌을 때 이더리움 받는 개수 자체가 나는 늘어난다.
나는 그 원화 기준으로 돈이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오히려 나중에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4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나는 사실 그 달에 오히려 10배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으세요. 그거를 이제 월주 단위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정해서 컴퓨터 파워를 운용을 한다. 이제 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성도 없다. 오히려 떨어졌을 때 다시 금액이 올라가면 나한테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이거 투자를 받으면 뭐 저희가 1,000만 원을 하든 3,000만 원을 투자를 하든 뭐 1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그러면 컴퓨터 이제 사나요? 아, 그럼 컴퓨터 놔둘 때는 어디 있나요? 뭐 사무실에다가 대여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제타바이트는 기본적으로 IDC 데이터 센터가 있고 이제 컨설팅 회사가 있고 플랫폼 회사 이 세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이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 센터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먼저 진입할 수 있다.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해서 그때 돼서야 컴퓨터를 사고 그 다음에 또 설치할 곳을 알아보고 설치도 하고 연산 시스템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지금 컴퓨터가 요새 뭐 이렇게 채굴기를 할 거다 하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내가 3천만 원 써가지고 그럼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채굴하겠다. 그럼 3천만 원 썼는데 컴퓨터 몇 개 삽니까? 10개 살 거 아니에요. 10개 사고 뭐 장소도 뭐 공짜로 어쨌든 대여했다 치고 근데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닙니까? 컴퓨터 설치에 연산 작용에 이제 채굴 돌리는 그 상황까지 뭐 최소 한 달에서 세 달까지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 한 달에서 세 달까지는 수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제타바이트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만 하시면 바로 48시간 이틀 뒤에부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후설치가 아닌 나중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데서 돈을 이제 채굴만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위치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막 카자흐스탄 그런 것처럼 걱정이 없다. 내가 또 궁금해서 보고 싶다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컴퓨터를 직접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비 구매, 그리고 내가 장소를 뭐 대여를 하거나 또 내가 알고리즘을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회사는 근데 어디 있는데요? 투자 그 컴퓨터 돌리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는 대구랑 구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설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다 보기 때문에 이제 저 보러 가고 싶어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투자하신 분들이야말로 최고의 관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약만 하시면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세요. 아, 얘가 컴퓨터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한번 보실까요? 여긴 대구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CPU랑 저쪽 뒤에 스토리지 있고 여기는 모바일인데요. 컴퓨터가 엄청 많죠? 한 대에 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한 대에. 여기 사람 보이실 텐데 중간에 이렇게 많은 컴퓨터가 돌아가다 보면 꺼질 때가 있어요. 가동률이 낮아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꺼진 걸 다시 켜고 복구해 놓는 거 하고 있고요. 선풍기랑 에어컨도 보이실 텐데 컴퓨터가 이렇게 많으면 열이 어마어마하게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도 항상 25도로 맞출 수 있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외부에서 공기 같은 게 유입되거나 하면서 먼지가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차단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공기 흐름 같은 것도 다 제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계속 이제 에어컨이랑 선풍기 구석구석 이렇게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미인데요. 구미는 지금 이제 부지가 이렇게 있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저런 식으로 또 이제 들여놓을 건데 아까 대구에 있던 거는 컴퓨터랑 그 시스템들 자재들 가격이 170억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구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데는 요 5배 정도로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올해 뭐 6월이나 7월 중에 아마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이제 컴퓨터를 들여놓고 또 채굴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여기 구미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추가를 해서 실시간으로 컴퓨터 돌아가고 있는지 꺼진 건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정적이다. 눈으로 내가 계속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 설비에 대한 위험성.
어떤 게 또 차이가 나느냐, 다른 회사들이랑 보면. 관리가 소홀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CCTV까지 달면은 투자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관리가 소홀하겠습니까? 국내에 있는데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 소홀하지 않다. 두 번째, 태엽, 가동률, 먼지, 온도 조절. 아까 보셨듯이 똑같은 형식으로 구미도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고, 파업,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업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반발을 일으켜요. 야, 우리 가족도 여기 하나 취업시켜주라. 내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전적이다. 파업이 없다. 그리고 해외는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새로 사업을 막 다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롭다. 그래서 위치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밍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왜 타이밍의 가치 얘기가 나와요? 요 리워드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가입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수익을 보는 형태가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너 보너스, 마이닝, 메가 마이닝, 제타 마이닝, 제타 플러스 마이닝, 슈퍼 마이닝 6가지가 있는데, 약간 다른 단어로 영업 보상, 개인 채굴, 추천 라인 보상, 가입 순서 보상, 라인 순서 보상, 일대 보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씩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도 여기 투자해서 돈 이제 이더리움 채굴한 거 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제가 돈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제타 1, 2, 3 해가지고 6까지 각각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100만원이라는데 143 적혀 있는데요? 아까도 500만원인데 583 적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가 가입할 때 가입비가 3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빼고도 또 금액이 또 더 모자란데 저희가 세금까지 사실 여기서 정리를 다 해버려요. 회사의 계좌에 이제 투자를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저희가 세금까지 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완료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있을 특근법 같은 거에 대처도 가능하다. 네 코인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 했는데 증빙 자료가 없어서 내가 원금까지 뜯기는 그런 나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트너 보너스. 이 뭐냐? 이 리퍼럴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무신사 등등 또는 쿠팡 이 추천한 사람의 아이디를 적어주세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친구가 이제 새로 가입할 때 내가 가입하고 나서 내 친구가 나를 추천하면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제타1 내가 투자를 얼마를 했든 간에 내 투자한 사람의 10%를 마일리지로 쌓는 것처럼 현금으로 일단 지급을 해줍니다. 저는 100만원 써가지고 제타1 가입을 했는데 내 친구가 1억을 써서 제타6로 내 밑에 이름을 쓰고 추천인을 써줘서 들어왔어요. 그럼 그 1억에 대한 10%, 1000만원을 내가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보너스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이마이닝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달 받게 되는 기본, 제일 최소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적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서버 감가나 이제 전기료, 유지 보수비 이걸 차감을 했을 때 가끔 5%가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엄청 낮으면 3%. 근데 이게 뭐 감가가 괜찮아서 7% 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를 매달 받고 계시고 3% 바꾼다고 해서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3%를 받는 달이 있으면 또 7%를 받는 달이 있고 4%를 받는 달이 있으면 6%를 받는 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럼 메가마이닝입니다. 메가마이닝 뭐예요? 내 밑에 이제 추천한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그 밑에 또 한 사람이 더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5대까지 내가 100만원, 500만원, 제타1, 2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내 밑에 5대까지 사람들이 채굴한 양의 1%를 받는다. 총량의. 제타3부터 6까지는 내가 가입한 사람 밑에 10대까지 총 채굴액의 1%를 보너스로 더 받는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를 추천인으로 쓴 사람이 이렇게 A, B, C, D, E, F 뭐 6명이 있다고 치면 이 밑에 이 아이를 추천한 사람, 이 아이를 추천한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1대, 2대 개념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타 1, 2는 5대까지, 그리고 제타 3부터 6는 10대까지 이런 제한 없이 이 사람들의 총 채굴액의 1%를 내가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타이밍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부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타 마이닝, 이제부터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데 뭐냐? 제타 1, 2, 62명, 62명 1% 적혀 있죠? 내 밑에 62명까지의 1%를 또 추가로 더 받는다. 근데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가입 100만 원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추가로 더 들어왔는데 그 밑에도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62명까지의 1%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제타 1, 2는. 그럼 3부터 6까지는 내 밑에 2046명의 1%를 더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천을 하지 안 받더라도 그냥 먼저 들어와 있기만 해도 그 다음 들어온 사람이 채굴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들어와서 내가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만 그 다음 들어오시는 분들의 채굴액도 내가 받아갈 수 있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얼마 전에 투자를 했는데 제 다음에 투자한 애가 제 밑에 안 달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순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순서다 보니까 제가 한 4번이다. 근데 그 다음 한 해가 바로 밑에 안 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런 구조로 내려가다 보니까 초반에 약간 더딘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성장이 가능하고 나중에 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받는 양 총 채굴액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받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제타 플러스 마이닝.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글씨 적혀 있는데요. 1, 2는 62명, 3부터 6는 2046명, 1% 똑같은데 이건 뭐가 달라요? 이거는 아까는 내가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시작 라인이 아니라 내 상위 파트너 라인의 가입 순서를 기준으로 1%를 더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면 내가 4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4번이면 저는 이 2번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잖아요. 그럼 이 2번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쌓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4, 5번, 8번, 9번 요 뒤에 요 사람들도 내가 추천받지 않아도 이렇게 밑에 달린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 기준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전부 다 내가 수익을 받을 수가 있다. 내 위에 사람 기준으로 이 제타 플러스 마이닝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추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활동도 많이 하고 발도 넓고 해서 추천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내가 제일 먼저 선점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 추천받는 사람들까지 수익을 내가 추가로 62명까지, 2046명까지 1%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마이닝. 내가 소개한 사람, 나를 추천한 사람이 받는 내가 뭐 제타 플러스 수익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수익도 제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총 6가지 마이마이닝, 아까 말씀드린 기존 5%, 그리고 추천 라인 보상, 내를 추천해 준 사람들, 아까 그 금액들을 총량에 이제 모두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최대 15%, 제타 마이닝도 가입 순위 보상도 최대 15%, 제타 플러스 마이닝도 최대 15%,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내 밑에 사람이 받는 요 메가 마이닝부터 제타 플러스 최대 5%까지 해서 내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55%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요거 그럼 100만 원을 내가 이제 투자를 했다. 55%면 얼마예요? 매달 55만 원이 나온다. 1000만 원 투자했다. 매달 550씩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포인트는 최대를 받는 게 아니라 최저는 그럼 얼마를 받는데요가 사실 포인트가 돼야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받는 거 5%, 항상 깔리는 게 기본 5%고요. 내가 가입을 한 다음에 내가 추천을 하지 않고 내가 추천하지 않아도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 순위 보상으로 15%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20%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36개월 기본 5%만 해도 내가 낸 거에 180%를 참여할 수가 있는데 15%가 돼서 20%가 됐다.
20%가 된 시점에서 내가 30개월 더 받는다. 그러면 총 얼마 받습니까? 그것만 720% 해서 7배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게 최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열심히 활동도 하고 또 뭐 다른 제타 플러스도 받고 슈퍼마인도 다 받는다? 그러면 그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 들어갈게요. 자, 요약. 핵심 정보 요약 일단 기본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성장 가능성, 이 사업이 어떻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비전은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역할로 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보 요약. 안전성과 지속성, 시장 변화에 영향이 적다. 멀티형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한 달에 400씩 받아야 되는데 이더리움 한 개가 4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나 한 개씩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시장이 폭락을 해서 이더리움 하나가 40만 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4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이더리움을 10개 받게 돼요. 그런데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40만 원에서 다시 4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저 그달 폭락했던 그달 제가 받은 거는 실제로 어떤 가치예요? 원래보다 10배 가치로 돈을 받게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하는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이득이다. 오히려 이득이다. 안정성과 지속성. 지속적으로 돈 버는 것도 꾸준히 번다. 현금 흐름 계속 꾸준하다. 두 번째, 장기적인 비전. 해시파워가 커질수록 채굴량이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S커브 같은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장기적이게 되고 투자자가 많아지면 수익이 작아지는 저희가 그래프를 보았었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더 많이 이제 채굴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해시파워가 더 커져서 돈을 많이 벌게 될 수 있다. 초기 투자 타이밍. 선진이 갈수록 큰 수익이 난다. 요건 아까 저희 보상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타 마이닝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추천을 받지 않아도 먼저 들어온 것만으로도 수익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정적인 재원. 회사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아까 저를 추천해 준 사람 저는 10% 수익을 받는다던데 10% 받고 나머지 90%가 전부 투자하는 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건 뭐였어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채굴된 이더리움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회사가 원래 갖고 있던 돈을 떼다 주는 게 아니에요. 채굴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부담이 전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사기업체나 그런 데들 돈을 빨리 초반에 많이 벌게 해주고 대신 없어지는 그런 유령 회사들처럼 우리는 초반에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꾸준히 많이 주고 안정적이다. 이런 게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경쟁력. 이 지금 구조 제가 말씀드린 채굴 형태를 다른 회사들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컴퓨터 한 대 가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 정도고 지금 저희가 만들어진 구조 같은 거 다른 데가 따라 하려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규모도 일단 크고 지금 저희는 투자자들도 좋은 투자자분들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우리 같은 회사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강하다. 자, 그 다음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초반에는 조금 더디다, 좀 느리다 이런 느낌 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은 이제 확산력이 점점 빡 터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 임계점을 뚫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런 임계점을 뚫을 때까지는 사실은 초반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약간 노력을 해주시고 같이 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 저희가 안정적이게 되고 수익이 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또 그걸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 밑에 사람도 수익을 많이 보고 그 밑에 사람도 수익을 많이 보고 하는 구조가 이제 잡히게 되면 될수록 채굴량도 점점 증가를 하고 저희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는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투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 지금 300여 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3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투자를 하신다. 완벽한 초기 투자자 포지션 자리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정보 들었으면 초반에 들어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2022년 봄에 보시는 분들은 바로 초기 투자자 포지션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근데 대부분
이제 관망하는 자세가 좀 있습니다. 나 이거 투자가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간은 보고 싶고 성공을 할 것 같은데 100만 원만 넣어놓고 있자 하고 내가 돈 100만 원 넣어놓고 그냥 발장 끼고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우리도 계속 사이즈가 커져가는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조금 같이 띄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진입,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만 딱 넣어놓고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조금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초반 투자자분들 같이 움직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거 비전이 있는 사업이냐? 이게 미래에 봤을 때 어떻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계점 도달하는 순간 폭발적인 성장 가능, 당연한 얘기입니다. 모든 투자, 모든 사업은 그 임계점 딱 도달하면은 사람이 저희가 이제 안 데리고 오려고 해도 계속 눈덩이처럼 생겨요. 맨 위에 만들었던 사람이 눈 조그만한 거 뭉쳐서 산 위에서 조그만하게 굴렀는데 처음에는 눈이 조금만 붙어도 눈 사이즈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점점 눈이 커지는 것처럼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이 조금 커질 때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 지점만 지나가고 나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비전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합법적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까 돈 낼 때 100만 원 투자를 해도 143만 원인 것처럼 1억 투자해도 1억 4,300만 원 이렇게 있던 것처럼 금액이 있던 것처럼 세금을 먼저 떼고 시작한다는 거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3년에 특근법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은 그런 법이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상관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내년까지 1년 동안 8천만 원을 들여서 2천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갑자기 특근법이 실행이 돼가지고 야, 네 1억 벌었대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근데 8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수익 본 거라 가지고 1억 번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다, 네 1억 번 걸로만 확인이 되니까 20% 이거는 세금으로 내라. 내가 8천으로 20% 2천만 원 번 거 다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저희는 세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하다. 내가 딱 번 거에만 관련해서 세금을 내도 괜찮다. 그래서 합법적이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 네 번째, 자유로운 국내 마케팅. 우리 세금 내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제 돈 어느 정도 쌓이고 규모가 커지면 광고 같은 것도 올릴 수 있어요. 광고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받는 수익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마케팅, 광고를 올려도 되고 내가 주변에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연의 가장 중요한 점, 우리 지금 이 강연 들으시는 분들 다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포지션 빨리 잡고 좋은 데 잡고 수익 꾸준히 많이 얻어가실 수 있다. 비전이 없을 수가 없다. 데이터 임대 사업, 이제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이렇게 많고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1억을 통해서 저는 이 컴퓨터 하나를 지금 대여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임대값을 돈을 받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서 컴퓨터를 하나 더 임대를 하는 거예요. 1억을 더 써서. 그런 식으로 점점 부동산을 내가 확장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서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처럼 데이터도 임대 사업이다. 이제 미래의 부동산 사업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 프로모션이라고 제타4 이상, 제가 3천만 원 이상 1억까지 이제 돈을 넣었을 때, 제가 가입을 했을 때 제 밑에 3대까지 이제 나를 추천한 사람들 밑에 3대가 총 금액이 10억, 20억, 50억, 100억이 달성이 되었을 때 저절로 직급을 달게 됩니다. 내가 영업을 하는 유무랑 관계없이 직급이 메가, 기가, 테라, 제타 이런 식으로 직급이 저절로 생기게 되면서 저는 사회이사 직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냐? 리더십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제타바이트 회사에서 이제 법인카드 그리고 자동차가 주어지게 돼요. 이런 혜택이 있으시고요.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을 내가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거 영업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센터를 내고 싶다. 뭐 지역 어디든 간에 그런 분들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고 센터 코드가 제타4 3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사업 설명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기타 회원 지원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센터를 차릴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뭐가 있냐? 이 센터에서 받는 이제 투자 받는 금액의 3%를 현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아까 가입비 30만 원 있다고 한 거에 15만 원, 50%를 쉐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로 투자자의 역할 보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투자자들 움직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임계점 도달 시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폭발적인 그런 확산을 보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 좋은 투자자 마인드, 나는 돈 넣고 가만히 있는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리고 나는 초기에 빨리 돈 빼고 수익 많이 보고 빨리 빠져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나는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많이 벌어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숭고한 사업보다는, 사업 목표보다는 실리적인 이익. 이 보시면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강연 들으시는 분들, 내가 애국을 하기 위해서 막 애국심으로 사업을 새로 알아보고 투자할 곳을 알아보고 이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목표인 건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의무도 없어요. 나는 돈만 많이 벌어가면 되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돈 찍어내는 기계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집에 돈 찍어내는 기계 있으면 잠을 자겠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찍고 있을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빨리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저희가 즐기는 자는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밑에 사람이 많아지고 폭발적인 확산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저희가 수익이 많아지면 저희도 즐기는 자겠지만, 지금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즐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더 큰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무리로 이 강연 들으신 분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 이거 듣다 보니까 다단계는 아닌가?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일단 사기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은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사기꾼과 사기꾼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큰 거는, 사기꾼은 말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직접 데이터 센터 눈으로 보여드리고 수익이 난 것도 직접 통장에 꽂히는 그런 것들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가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사기인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없을 거다, 합법적이고 문제 없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 다단계는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다단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대한민국에 잡혀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화장품 파시는 분들, 옥장판 파시는 분들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옥장판 지금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야, 니도 좀 쓰고 이거 몇 개 더 사가서 다른 사람들 또 사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도 괜찮다고 또 몇 개 더 사서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 그 수익도 네가 가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씁니까? 내가 사놓은 옥장판 전부 집에 쌓여만 있고 팔리지는 않고 제가 직접 영업해야 되고, 화장품 어떻습니까? 야, 이 화장품 자기도 써보고 주변 아줌마들한테도 가져다 줘. 아줌마들도 사면 자기도 수익 얻을 수 있어. 그래서 화장품 100개 사놨는데 100개 그대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은 건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쟁거 놓거나 남들한테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제타마이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추천인 제도는 리퍼럴 사업은 이 사다리 모양 그런 아이들이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리퍼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무신사, 아디다스, 나이키, 쿠팡 전부 다 요새 하고 있는 추천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정보를 알면서 이제 나이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새로운 투자 정보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마주치게 될 건데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인지, 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인지 계속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데 뭘 먹으면 배가 부른 걸 알지만 아무것도 안 먹으면 계속 배고픈 것처럼, 약을 먹으면 아픈 걸 나을 수 있는 걸 알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계속 아픈 것처럼,
실천하지 않는 이론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천만이 여러분들이 부자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될 거예요. 이 강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